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서울교육대학교 교대 정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는 올해 나군이고요. 그 다음에 160명을 선발합니다. 1단계에서 수능 점수 8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2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점수 800점과 면접 200점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서울교육대학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작년보다 모집 인원은 3명이 지원이 됐고요. 근데 이 모집 인원이 3명이 지원된 것은 2월 인원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7명을 선발하는데 2월 인원이 29명이 2월 돼서 186명을 선발했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0명을 모집 인원으로 되어 있지만 2월 인원이 몇 명이 되냐에 따라서 커트라인 점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올해 작년에 비해서 2월 인원이 줄어들다면 커트라인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2월 인원이 더 많아진다면 조금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작년 점수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요? 서울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80% 컷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영어는 반영이 되지 않고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의 표준 점수, 평균 점수가 131.8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는 이 80% 컷이 커트라인 점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80% 컷과 70% 컷의 점수 차이는 그다지 나지가 않습니다. 물론 평균 점수도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커트라인 점수라고 하는 것은 끄트머리에 한 명만 있어도 커트라인 점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80% 점수가 그냥 일반적인 커트라인 점수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80% 컷이 131.82 평균 점수인데 올해 이거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라면 좀 더 안정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기준 점수가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요인과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2월 인원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산점에 대한 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가산점 5%, 과학 가산점 5%를 적용해 주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가산점 없고 과학 가산점은 5%에서 3%로 2%가 감소됐습니다. 자, 이 점만 놓고 본다면 점수 자체는 내려갈 수 있는 요인입니다. 자, 그러나 올해 수능에 있어서는 문이과 통합형으로 시행이 됐었고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능 점수에서 유리한 선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반영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가산점은 굳이 필요 없다라는 부분에서 변동사항이 없다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과학만 놓고 본다면 2% 정도가 감소되기는 했지만 이과 과목 학생들의 점수가 문과 과목 학생들의 점수보다 낮지 않다는 면을 봤을 때 조금은 문과 과목을 지원한 학생보다는 유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능 지원한 학생들이 2, 3만 명이 증원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서울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100분위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올해 같은 경우에 표준 점수 같은 경우에 1등급 점수가 높아지면서 등급폭이 넓어졌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 상위 학교들은 점수가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요인과 내려갈 수 있는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보고 올해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면접 같은 경우는 모든 교육대학교 중에서 서울교육대학교 면접이 가장 어렵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기출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셨다면 과연 내가 이것을 문제를 받았을 때 쉽게 답변할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딱 보는 순간에 답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기출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서울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성을 반영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시대성이 반영된 문제에 있어서도 교직 교양 문제 하나와 교직 인적성 문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 여기서 한 문제에
두 문제씩 출제가 되니까 총 4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4문제를 10분 안에 답변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의 제시문에 대해서 5분씩 시간을 분배하는 것이 좋은 답변이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푸드 시스템에 대해서 작년에 출제가 됐었고요. 서울교육대학교 면접은 작년에 어떻게 시행을 됐냐면 서울교육대학교 지정된 장소에서 태블릿 PC를 통해 가지고 10분 동안 면접을 비대면으로 보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면접의 방식을 업로드로 바꿨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다가 비대면 면접을 보는 것으로다가 바꿔서 학생이나 학교 측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은 서울교육대학교 문제가 시대성을 반영했다는 얘기는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재활용 일회용품이나 또는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시대성이 이슈가 됐었겠죠. 자, 그거에 관련돼서 푸드 시스템이 출제가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질문 1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질문 2는 그거에서 구매, 섭취, 폐기에 대한 재활용 3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좀 더 좋은 답변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직 인적성 문제를 보게 되면요. 베르그송에 관련된 얘기와 그 다음에 가치에 의한 삶, 그 다음에 뉴노멀 시대 이 부분에 대한 지시문을 주었고요. 질문이 2개가 나왔는데 탈시간화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과 가치에 의한 삶을 토대로 선도자의 삶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교육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질문입니다. 물론 제시문만 가지고 답변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답변할 때 본인의 교직관이 얹혀져 있는 상태에서 답변을 해야 좋은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서울교육대학교 정시 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기출문제 분석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합격 예측 서비스를 하는 경우들이 있으실 겁니다. 보통 한 군데만 하는 것보다는 2군데, 3군데를 해서 오차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교대입시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시 합격 예측 시스템입니다. 자, 이 부분은 교대 위주로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 전형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는 좀 더 차이가 있다. 교대만을 중점적으로 하는 합격 예측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반영한 것은 올해 수능 점수와 기존 학생들이 대학에 대해서 합격할 수 있는 점수 이런 걸 가지고 점수를 추정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더 많이 지원하느냐, 지원하는 거에 관련돼서 그것을 병산해가지고 합격 기준점을 잡은 부분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대 입시 전략서를 통해 갖고 여기 보면 입결이 나와 있고요. 3개년치 입시 결과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시 용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대 면접 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자, 인터넷 강의 사이트가 있고요. 그 외에 좀 더 자세한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의하시기 바라고요. 좀 더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